조금 아까 윤석열 그 정치 논란, 전두환, 그 정치 바람 때문에, 방송을 녹음을 했고요. 이왕 한 거 홍준표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홍준표 대표를 직접 20년 전에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인천 실내체육관에서 제가 전당대회 할 때 제가 그때 관성방송국 KS 방송국이라고 유튜브가 생기기 전에 아프리카 TV가 생기기 전에 에, 판도라 TV가 생기기 전에 개인 방송국을 제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할 때 그때도 지금과 같이 대선 후보를 뽑을 때예요. 그때 제가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후보, 뭐 이명박, 그 다음에 홍준표 뭐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촬영을 갔습니다. 제가 방송국 대표니까 제가 그거를 직접 찍으러 갔어요. 자, 오늘은 그때의 제가 아는 그 홍준표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이니까. 자, 여기 이제 뉴스를 보시면 대선 주자 비호감도 윤석열 62%, 이재명 60%, 홍준표 59%, 그 다음에 뭐 지지도 이재명 34%, 윤석열 31%, 이재명 33%, 홍준표 30%. 이재명이가 다 앞서네요. 이렇게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오고, 이게 도대체 누가 맞는지를 모르겠어. 요새는 뭐 부정선거다, 뭐 부정선거에 이어서 논란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정 경선까지 부정 조작 경선, 뭐 이런 얘기까지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지나간 20년 전에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저도 이 뭐 동영상에서 이 기사거리가 나왔지만, 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측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하는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놓고 국민을 개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직격적으로 폭격을 했다. 자, 이런. 자, 이제 홍준표 자신을 지지 않는 당원은 위장당원이고 자신의 실수를 이해해주지 않는 국민을 개 취급한다. 이런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합당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도 포함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직은 검증이 안 됐으니까 대통령이 돼봐서 정말로 국민을 상점 모시듯이 하는지 국민을 개 돼지 취급을 하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없고, 아무튼 여태까지 국회의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다못해 뭐 일선 그 고급 공무원이 몇 년 전에 국민은 개돼지밖에 더 돼. 개돼지는 그냥 먹을 때 돼서 먹을 거 그냥 몇 푼 그냥 찌꺼려 주면 그냥 밥에다가 앉아가지고, 우리가 흔한 얘기로, 제가 예전에 돼지를 키워봤고 닭을 키워봐서 잘 알아요. 돼지가요, 밥 때 되면 제가 그 부근만 움직이면 앉아가지고 귀신같이 제 냄새를 맡습니다. 돼지가. 우리 주인이 나 지금 밥 먹이러 오는구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돼지를 키웠거든요. 많이 키웠습니다, 제가. 돼지 농장을 할 정도로 저희 아버님이 부자가 아니고, 그냥 돼지 몇 마리 갖다 놓고서, 이것도 옛날 얘기 나오네. 쌀뜨물, 동네 집집마다 수봉산 꼭대기에서
집집마다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바켓스를 이제 집집마다 동네 집집마다 이제 대문 앞에다가 바켓스를 갖다 놓습니다. 제가 갖다 놓으면 이제 한겨울에 그 바켓스에 쌀뜨물하고 음식 먹은 그 잔반을 이제 걷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돼지를 키웠어요. 이게 여름에는 그래도 그나마 할만한데 한겨울에는요 이 바켓스의 얼음이 쌀뜨물하고 이게 땡땡 얼어요. 그때는 무진장 추웠습니다. 문에 이제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문고리를 딱 만지면은 그냥 손바닥이 쫙 하고 이 문고리에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질 정도로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안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날씨가 추웠죠. 그때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학교 가기 전에 동네 수십 군데에 그 바켓스에다가 전날 음식 먹은 거를 이제 갖다 버리면 그거를 걷어다가 녹여서 돼지 밥을 먹였기 때문에 짐승이 얼마나 주인의 발자국을 잘 기억하는지 냄새를 잘 맡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막 돼지가 꿀꿀거리고 막 생 난리를 부립니다. 그 한겨울에 그 바켓스에 땡땡 얼어붙은 그 얼음 덩어리하고 음식 찌꺼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를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끙끙대면서 산자락을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그걸 걷어다가 녹여서 개, 돼지 그리고 닭을 키웠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무튼 몇 년 전에 그 고위직 간부가 국민들은 개돼지다 이런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고위직 간부직도 그런데 걔네들이 누굴 보고 배웠겠어요? 국회의원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하는 놈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본 건 사실이잖아. 여태까지도.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니까 앉아가지고 국가돈 빼내서 그냥 몇 푼 그냥 재난지원금으로 그냥 애따 이거나 주워 먹어라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몇 푼 주워 던지면 앉아가지고 개돼지처럼 그거 받아먹은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말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몇 푼 받아먹고 표 찍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래서 그 돈 받아먹으려고 앉아가지고 또 표 찍는 거고. 나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도대체 내 편은 한 명도 없어. 너무 이빨른 얘기를 해가지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나라야 뭐 좀 먹든지 말든지 몇 푼 덥석덥석 던져주는 그거 날름날름 받아먹으려고 우리 그런 데에다가 아깝게 그 푼돈에 이거 이러면은 나 방송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미치겠네 진짜. 방송을 할 때는 제가 정치 평론을 하지 말고 홍보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사적 감정이 국민은 개돼지 취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후보가 합당하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한테 당신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대통령이 되면 정말로 후보가 되면 정말로 국민을 상점 모시듯이 하고 개돼지 취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인간은 정말 올바른 인간인가? 정치인들이라는 새끼들이 앉아가지고 말로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꼭 그 자리에 올라가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정치는 잘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오는데 이제 뭔 광고가 이렇게도 많어. 이렇게 이제 비난이 쏟아지니까 페이스북에 소중한 비판을 겸허히 뭐 인정한다 뭐 이러고서 얘기 나왔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홍준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억하는 홍준표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젊었을 때, 20년 전에, 한참 피 끓는 나이에, 아마 그분이 지금, 뭐, 저보다는 한 10살 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대충 어림잡아도 60대 후반, 뭐, 70대, 이제 갓 넘었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환갑 넘어 진갑 나이가 돼서 이제 죽을 나이예요. 불과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환갑 넘으면 이제 내가 이제 뒤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환갑이네. 진갑 되면은 아이고 이거 잔치하죠. 잔치. 잔치합니다. 너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니냐? 80 넘으면 아이고 80 넘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느 지방에서는요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놀고 땡가 놀아요. 호상이라고 오래 사셨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정말로 그런 고장이 있는 거로 저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상집에 갔더니 앉아가지고 노래방 기계 틀고 호상이라고 놀더라. 정말로 편안하게 잘 살다 가셨다. 자식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지만 동네 분들이 항상 한다는 얘기가 야 호상이야 이놈아 네 애미 아주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갔어. 이 정도 세상에서 나이 80 뭐 이렇게 먹고 뭐 70 고개 넘기기 전에 이러면은 아주 오래 잘 살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던 적이 벌써 한 10몇 년 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홍준표라는 사람이 70 가까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시대에서는 늙은이는 아니죠. 늙은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관습상 늙은이죠. 늙은이. 그래서 이 노친네도 기가 많이 꺾였어요. 기가 많이 꺾이고요. 제가 아는 홍준표라는 사람이 40대 그때가 20년 전이니까 40대 후반 50대 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모래시계의 그 강력한 검사 이미지를 쓰고 앉아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왔을 땐 기고만장했죠. 기고만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벌써 한 20년 전 가까이는 됐을 것 같은데 인천 실내체육관에 그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대통령 후보 그때 당시에는 뭐 여당이었던가 아무튼 뭐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경선을 했을 때니까 그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나와가지고 제가 연설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제일 기억나는 건 그게 무진장 많을 거 아닙니까? 자, 박근혜 대표 측, 그 다음에 이명박 대표 측 해가지고 그냥 그 실내 체육관에 뭐 한 5, 6천 명이 꽉 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니까 와!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함성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니까 우!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반대쪽에서 앉아가지고 함성 나오고 막 시끌벅적한데 아무튼 두 대표가 끝났어요. 이 대표 연설이 끝났습니다. 치열하게 경선을 할 때요. 홍준표 대표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나는 가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첫 얘기를 딱 떠드니까 그 한 5천 명 되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당원이라고 봐야죠. 박근혜 대표 쪽 진성당원 그리고 이명박 대표 측 진성당원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나온 거예요. 자기 측은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나는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러고서 말문을 딱 터뜨리니까 우 이러고서 막 쌩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그 비난의 소리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참 그 소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 1분, 2분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제 딱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첫 마디가 제가 기억나는 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네들 오늘 일당 몇만 원 받고 나왔어. 그러니까 막 박근혜 쪽, 그 다음에 이명박 쪽에서 막 던지고 그러니까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막 집어 던졌어요. 막 물병이고 뭐고 막 야유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가 기가 꺾이지 않고 당신네도 오늘 하루 일당 얼마씩 받고 나왔냐고. 다 뒷돈 받고 나온 거잖아. 그 돈 어디서 나왔어?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까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실내 체육관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나도 그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동영상을 찍어서 제 방송국에다가 그 부분을 유난하게 돌출을 시켜가지고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홍준표가 이제 노인네가 다 돼서 기가 꺾였어요. 자, 나쁘게 이야기하면 기가 꺾인 거고요.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세상을 하나 둘씩 터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 생고집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워낙 강골이다가 보니 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맞기는 맞는데 강골 이미지가 워낙 강하니까 앉아가지고 지난번 대선 후보 나왔을 때 떨어진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그냥 흔한 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저 새끼 저 꼰대 저거 뭐하러 나왔어. 꼰대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그래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자, 이제 5년이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대통령 후보를 나왔는데 이번에는 전략을 바꾼 거예요. 자, 나쁘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기가 꺾였구나 이제. 그냥 촛대처럼 그냥 날이 바짝 섰던 사람이 이제 기가 꺾여가지고 둥글둥글해졌네. 모난돌이 돌맞아 이 새끼야. 이런 얘기를 수도 옆에서 수도 없이 이제 얘기를 듣다가 보니 그래 18 맞아. 내가 대통령 하려고 그러면 내 고집대로 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번엔 전략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모난돌이 여태까지 실컷 정맞았으니 세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냥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는 거거든. 이제 내 스타일 버리자.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TV 조선하고도 적당껏 타협하고 TV 조선에서 뭐라고 부르면 네네네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고서 뭐 여론몰이 좀 안 좋게 하면 슬슬 그냥 좀 부비기도 하고 부비 그래서 이번에 어느 날 갑자기 부정선거가 한참 1년 반째 내내 대한민국을 뒤흡슬다가 어느 날서부터 이준석이가 부정여론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당대표직으로 올라가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또 이게 터졌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유튜브에서 보수 유튜버들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보수 유튜버들이 그러고서 1년 내내 떠들어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앉아가지고 강력한 대선 후보로 나타났던 최재형이가 아이고 나 참 제가 다음 편에는 최재형 이야기를 할게요. 아무튼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낙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홍준표 쪽으로 붙었죠.
자, 그리고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더니 그 되는데 또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세상사를 잘 모르는 주부 입장에서 집사람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이제 또 이준석이가 이제 뉴스에서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뭐 맞던데 뭐 그래. 야, 또 오줌 못 가리는 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좀 세상을 좀 똑바로 봐. 이러고서 집사람한테 얘기하니 집사람은 또 얼굴이 의아, 막 울그락 불그락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어? 아, 너는 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냐?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성질이 나서 야,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에서 앉아가지고 이준석이를 내세우고 앉아가지고 젊은 피가 어쩌고 저쩌고 앉아가지고 으쌰 했더니 돌아가는 과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뉴스를 딱 봤더니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야, 이거 완전히 뭐, 그 프랑스인가? 그 프랑스의 마크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야 이준석이 야 이거 보수가 바뀌려나 보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웬병. 아유.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거기에 일조를 한 게 누굽니까? TV 조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중동에서 다 그 바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연합뉴스, YTN 할 것 없이 세상이 원래 그렇게 돌아간다니까. 그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좀 올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거기에 합류를 한 게 바로 누구냐? 홍준표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희룡이 적절하게 물타기 잘했죠. 홍준표가 모래시계의 그 강고람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경선 후보 나올 때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 야유와 비난을 받을 때 홍준표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 당신네들 오늘 하루 일당 얼마씩 받고 나왔어, 여기. 몇만 원 받고 나왔어? 이러고서 패기 있게 앉아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꼬리를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세상은 안 바뀌는구나. 18. 그러니 나도 이제 적절하게 물 타자. 이렇게 전략을 바꿨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진정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타고난 성품은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거. 그 대신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이야기야. 저 씹새끼 저거 꼬리 내렸네. 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세상을 좀 두루두루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은 너가 전략적으로 이제는 나이 먹고 그러니까 많이 둥글둥글해졌구나. 전략도 그렇게 바꿨구나. 조중동하고도 많이 화해했구나. 뭐 이런 거죠, 제 생각은.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홍준표라는 사람에 대한 제 개인 경험과 지금의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뭐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정 여론 조성, 그러니까 부정 경선 여론 조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아무튼 느낌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대세 흐름인 걸 어떡하냐고. 국민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세세하게 구석구석까지 파헤쳐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파헤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다가 보니 이 여론이 어느 날 갑자기 앉아가지고 야, 홍준표라는 사람이 나와서 내가 서울대인가 어딘가 서울대인가 그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죠. 갔더니 서울대에 가가지고 내가 이 강연을 했는데 그 이후로 말이야 20대의 그 젊은이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 뭐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무슨 부정 경선 여론 조작이냐 이게.
20대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거 뉴스 봐. TV 조선, TV 동화, 뭐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홍준표 20대 남성 애들이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이렇게 뉴스가 막 나오잖아.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그걸 적절하게 막 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저거 진짠가 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 세상이 이렇게 준비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이전에 겪었던 홍준표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전략을 많이 바꿨다. 어떻게 됐든 살짝 꼬리 내릴 때 내리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물이 많이 탁해졌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 또한 전략이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요, 너무 강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꼰대 소리 들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적들과 적당껏 내통도 하고 적당껏 적들하고 손도 붙잡고 그리고 나를 조금 더 그래서 뭐 저기 뭐야 그 어디야 그 야당 그 대표적인 언론사 이런 데 다니면서 방송도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유시민하고 앉아가지고 방송도 하고 그게 다 전략이다라는 거죠. 전략.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뉴스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그 기사거리가 전부 다는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개나 소나 정치인들은 여태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을 상전으로 모신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없었다. 그나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냥 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요 정도로 끝내고요. 그런 대통령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게 60을 넘어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제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로 진정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대통령이 안 나오면 여든 야든 나는 보수죠. 나는 좌파든 할 것 없이 돈 벌어주는 놈이 장땡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된다. 돈 벌어주는 놈이 씨발 장땡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편 저 편에 붙어가지고 이재명이가 다 대통령이 되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든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세상 복잡한데 뭐 그런 거 신경 써. 그냥 돈 벌어주는 놈 찾아와서 2년 이렇게 방송물 만들어서 제가 홍보하느냐고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야 세상에 이렇게 돈 잘 버는 새끼도 있네. 야 이 새끼 한번 옆에서 한번 같이 2년 맺어가지고 나도 돈이나 벌자. 찾아오십시오. 저랑 2년을 맺으시면 여러분들 부자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이야기했던 몇 년 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여자 탤런트 이름 내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제가 부자 만들어 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자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